우리 전통문화예술과 오랜 우리 것을 소리길로 찾아보는 전통으로 소리길로 소리꾼 남상일입니다. 이 늦가을 나들이 단풍 구경 나갔다가 이 가끔 산자락에 퍼런 이 그물망 이 빙 둘러친 거 보면 이 동네는 고라니 멧돼지 많은가 보다. 네,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 요즘 그 야생 멧돼지들은 떼를 지어서 도시까지 내려오니까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도대체 무서워하는 게 없으니 이 무슨 수로 멧돼지를 막느냐. 멧돼지 오면 그냥 쾅쾅 탕탕 이 총소리 내는 것도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잔다 하면서 이 덕평 아재께서 또 한마디 하시네요. 어야 상일이 조카, 우리는 말이여 이 상일이 조카 창으로 이 총소리를 대신하기로 했단 게 멧돼지 그냥 깜짝 놀라갖고 도망가게 한 곡 좀 부탁은 해. 자자자자 녹음 누룩든 게 시작. 내기놈 멧돼지들아 천둥 벼락불 왔거라 구르르 황황. 이 가을 산행 나들이 때 이 멧돼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판소리 수군가 가운데 도사 진맥하는데 그리고 약성가 대목 저 남상일의 소리 전계열의 북장단으로 들으면서 전통으로 소리길로 출발합니다. 용왕이 왈 도사께서는 환탄한 나의 병세에 특효지약을 자세히 가르쳐 주옵소서. 도사왈 위선 맥을보사이다. 도사가 용왕의 맥관을 살펴여주는 왕의 발을 대어주니 도사 맥을 몰제 심소장을 하여 한담은 목이요 패대장은 금요 신방광소요 비회난 토라 간목이 대과하여 목극토 이 비가 상하고 담성이 심으니 신경이 미하고 패대장이 왕석의 간담 경의자진이라 방소일러스대 비내 일신지 조종이요 담은 내 일신지 표본이라 심정중 만병이 실고고 심동적 만병이 생하고니 심정고 상하고면 무슨 병이 아니나리 어느 세상에 급하고니 보중탕으로 잡수시오. 숙지황위 근어여 탓돈이요 산사 유천문동 세신을 고토하고 육종룡 택사 앵속닦아간 동감 조체를 본 소일승전 만전용이시며 처벌 쓰되 홍우 동정이라 설사가 급하오니 감히 강할 당을 잡수시오. 마왕도 돈진 비강화를 방풍 백지 천궁 창출 승마 갈근 세신 감촉하고 부수이스 전만현용 사시다 처벌 쓰되 고무 동정이라 진롱지 백초약을 각가지로다 쓰다가는 지려 먼저 죽을 테니 약을 한테 많이 모아 가마에 많이 내려 한 번에 먹어보자. 약을 한테 모이를 적어 인삼은 이강허지 대모원기오고 지가 생진하며 조용량이로다. 백초는 강원원이 건묘강이 오고 제사 제습하고 겹친난비라. 감초는 감원원이 고죽 온중하고 생적사화로다. 점심만 소화판 발미완 용미완 경옥고장 경옥고 백봉령 적봉령 대광망 조창출백출 토렵방 봉침피개비 반하게야 육계단살 차전연시 15전의모 통인상 천문동 맹문동 매실 우무작 감초 지초 감이 육군자탕 청서유과탕 이원 익기탕 청풍 보금탕 백사위령탕
실롱시 백초약을 갖가지로 다 써봐도 효무 통정이라 효염이 없으니 침구로 다스릴게 천재지 상경이니 갑일 갑술시 담경루주를 주고 의리를 주고 시에 대장경 상향 주고 영구로 주어보자 일신매기조에 삼회간 사예군 오송공육공손 칠흑의 팔례과 구열그 삼기로를 보쳐 팔목관 참액을 풀어주되 효염이 없으니 세대경 주어보자 상장년 전천돌구미 거월 상원 중원하원 신곤 단종골을 주고 촉태금비경 삼음교금 능천을 주어보되 우리 약과 챔고로 하를 쓰되 평세 저거 염려중 터라 사랑채 뜰하게 오랜 우리 것 우리의 전통을 찾아보는 사랑채 뜰하게 자리입니다. 이 정조 시절 영의정까지 지낸 최재공이 이 친구였던 대사관 이헌경에게 보낸 가을 편지 한번 볼까요? 최재공 하면 이 사도세자를 지키려고 목숨 걸었던 인물이라 영조가 사심 없는 충신이다 이렇게 말했죠. 이 최재공이 젊은 시절 과거급제 동기였던 이헌경에게 이 가을 편지를 썼는데 경북 김천에 찰방벼슬로 내려가는 이헌경에게 늦가을에 김천 가는 친구야 풍류도 알고 문장 좋으니 그 문경세제 조령성 지날 때 단풍에 물든 산색이 찬란하겠네. 시 한 수 보내주게나. 최재공은 자신은 한양에서 친구 이헌경 보내기 서운해서 좋은 고장 가면 그 땅에 좋은 기운 받아서 그리고 노래고 더 멋질 것이니 친구여 이전에 퇴계 선생도 그 길을 따라 고향 갔자는가. 친구 따라 나도 가고 싶네. 이 최재공은 늦가을 친구 따라 김천 땅 가고 싶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갈까보다 갈까보다 친구 따라서 갈까보다 뭐 이런 심정이었겠죠. 최재공은 끝에 말하기를 한양 땅 나나 김천 땅 친구나 뜻대로 일할 수도 없는 시절 아닌가. 설이 내린 대자리에 앉아 달을 보면서 어지럽게 날리는 낙엽 소리에 서로 불러나 보세. 늦가을 친구를 먼 고장으로 보내는 최재공의 깊은 우정이 느껴지는 편지 한 장 돌아봤습니다. 자, 정해천 명인의 가야금 산조, 이 늦은 잦은 머리 대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화경. 이때가 어느 땐고하니 조선 세종 즉위년인 1418년 11월이라. 가을이 깊어가는 때 새로 왕위에 오른 세종은 북으로 명나라 외교 문제와 남으로 일본이 사신을 보내 조공을 바치는 일, 그리고 국내에 많은 일로 분주히 보냈으니 그의 가을 한양에는 주상전하, 일본국 사신이 한양으로 올라오는 중이라 하옵니다. 북쪽에서는 명나라군이 보람의 사냥 때문에 국경을 넘어왔다는 전령입니다. 동래현 지진과 용인 지진 사태를 상세히 기록한 글이 당도했습니다. 그리고 왕자의 난을 일으킨 회안대군 이방간과 그를 추종한 황희등 무리를 단죄해야 한다는 상소문들이 올라왔습니다. 영의정은 저 함경도 북변일을 어찌 대처할 것인지 말해보시오. 영의정이 원고합니다. 명나라에서 요동군을 지휘하는 보엔뿌하와 군관 54명을 보내 함경도 북천까지 내려온 일은 좌시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명나라에 보낸 보라매와 송골매가 부족하다. 더 보내주지 않으니 요동군을 보내서 직접 사냥해 가겠다. 이 일을 그대로 받아주면 차후에 우리 조선 땅에 들어와 금을 캐겠다, 호랑이 사냥을 하겠다 할 일 아니오. 전하, 그래서 명나라군을 직접 경계하고 점검할 용맹스러운 장수를 보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방미를 접대 겸 현장을 경계하고 민폐를 막을 인물로 보내야겠구려. 방미를 명나라 요동군 인도하는 일로 보내되
우리 땅에 피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각별히 경계하고 접대토록 하라. 주상전하, 명나라에 요구한 송골매, 보라매는 정해진 숫자가 있습니다. 미처 다 보내지 못한 나머지 숫자만 잡도록 해야 합니다. 박민은 명나라군이 우리 강토를 함부로 들고 날며 유린하지 못하게 철저히 그들과 같이 동행하되 용감한 장수들을 선발해 그들 기세에 밀리지 않도록 하라. 주상전하, 올가을 11월에는 연달아 2번이나 지진이 발생하여 영남 사람, 경기 사람이 많이 놀래고 있습니다. 팔도에도 흉흉한 소문이 나돌고 있습니다. 과인이 왕위에 오른 지 몇 달 안 돼서 지진이 발생했으니 흉흉한 말이 나돌 게 뻔한 일 아닌가. 동네 지진과 용인 지진으로 죽고 다친 사람이 없으니 이를 널리 알려서 민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오. 예, 전하. 팔도에 방을 붙여 널리 알리거라. 동네 지진과 용인 지진에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 이는 하늘이 조선을 돕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를 널리 알리도록 하랍시는 어명이시다. 라일라, 조선 북청 땅 성문 열라 해. 야야, 우리는 대명나라 요동군이다. 황제의 명이다. 조선 땅 보람에 사냥 나왔다. 황제를 보듯이 하라야. 이보시오. 요동지위 보엠부하, 어떻게 북청 안으로 들어갈 작정이오? 야야야, 조선군 박미, 우리가 북청 안으로 들어가거나 북청 민가로 들어가거나 무슨 상관이라고 막는 거가. 박미, 길을 비킨다야. 멈추시오. 아무리 황제의 명이라지만 조선 땅은 아무 곳이나 들어가란 명은 아닐 것이요. 저 북청성 안에 매가 보이는 게요. 보엠부하, 송골매가 어디 있어? 말하시오. 야야야, 이 조선 장수 막 돕니다. 잡아. 북청성 들어가 쉬었다가 힘을 내서 송골매 사냥한다. 그래서 우리 군관들 북청 들어가야 한다야. 이런 민폐를 끼친다면 당장 황제에게 보고할 것이요. 송골매 사냥차 조선에 나왔다가 민간인들 못살게 했노라 직보할 것이요. 뭐라, 잡. 뭐라? 황제한테 말해? 야야, 박리, 네 죽고 싶은 거냐? 야! 조선과 명나라는 형제의 나라로 맹약을 했소. 형제에게 칼을 뽑은 게요 지금. 그렇다면 이 조선 땅을 못 나갈 수 있소이다. 용사들은 나오라! 뭐라, 나와라 해? 조선 용사 장수들의 우르르. 박리, 우리 황제군과 싸울 생각인가? 감히? 지금 이 사실 그대로 황제에게 직보할 것이요. 송골매는 산에 있지 북청 민가에 없소이다. 어떻소? 이 북청 땅에 꼼짝없이 잡히고 싶은 게요. 야, 조선에 이런 겁이 없는 장소라. 야, 북청 외곽에 장막을 친다. 박미, 송골매만 잡겠다. 봐라, 우리 군사들 송골매만 사냥한다야. 그렇다면 형제국 장수 술 한 잔 받으시지요. 박미가 한 잔 올리겠소이다. 받으시죠. 요동군 보엠부하 대장군. 자, 드시지요. 요동 장수들도 다 같이 드시지요. 자, 라라라, 요동 대장군 보엠부하가 명한다. 잔을 들라야. 라라 사바. 주상전하, 요동 매사냥 군사들을 북청에 묶어뒀나이다. 네, 이게 세종 즉위년인 1418년 11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아래 남쪽에서는 일본 사신들이 오고
북쪽에서는 송골매 사냥을 직접 하겠다고 이 명나라군이 국경을 넘어온 시기인데요. 동래와 용인에선 지진이 나서 민심이 어려운 때를 헤쳐나가는 그 시절 이 단면을 한번 보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 세종즉위년 가을 뒷이야기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멋진 연기 펼쳐주신 성우 김경희, 신범식, 서다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음악 들어봅니다. 춤을 위한 나나니, 김영림 명창의 소리입니다.
우리 전통 문화, 예술을 정겹고 흥미롭게 엮어가는 전통으로 소리길로 소리꾼 남상일 씨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전해주는 문화예술인 한마디. 전수연 리포터가 어떤 분 만나고 오셨는지 볼까요? 한국무용가인 장수정님은 우리 한국 전통춤 가운데 의례와 의식에 주는 의식물을 널리 보급하고자 하는 말씀을 전해오셨습니다. 전통춤 한국무용은 궁중무용, 민속무용, 의식무, 그 다음에 신무용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이제 주로 많이 쳤던 거는 의식무, 작법무를 많이 쳤어요. 그 중에서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또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작법무 중에서도 바라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비춤, 법고무, 타주춤 이렇게 있어요. 제가 많이 췄던 춤은 법고무라고 하는데 그 진리의 춤으로 대종, 모고, 운판 이렇게 함께 해요. 그 사물간대 하나이고 또 세상의 모든 축생을 구제하기 위해 북을 두드리며 추는 춤이에요. 그리고 훗날 그 춤은 우리가 많이 흔히 알고 있는 그 승무, 민속무용 승무, 그 승무에 많은 영향을 끼친 그런 춤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추는 작법무, 그러니까 흔히 또 의식무라고도 하는데 이 춤은 사실 보기에 단조로운 듯한데 그 내면에 상당히 어려운 춤이에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춤을 통해서 어떤 내적인 그런 걸 또 표현해야 되고 또 마음을 비우고 쳐야지 또 보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더 편안함을 느끼기도 하고 본인 자신도 또 수용적인 그런 춤을 출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심오한 뜻이 있고 또 그 심오한 뜻을 몸으로 표현하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 이런 전통 의식무는 일부 스님들만 추시고 일반인들이 출 수 있는 무대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인연 지어진 무대가 있으면 기꺼이 참여해서 우리 전통춤을 이어가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한국무용가인 장수정님은 지난 20여 년 동안 한국무용을 추면서 10년 넘게 재능 기부해온 보람과 또 앞으로 계획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한국무용을 한 20년 하다 보니까 봉사할 것이 많더라고요. 요양원에 가서도 하고요.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하고 교도소에 가서도 하고 인연 닿는 대로 그렇게 봉사할 수 있을 때 가서 재능 기부를 하고 있어요.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 요양원이나 교도소 이런 데서 한국무용 레파토리가 되게 많아요. 즐거운 춤, 진도북춤, 부채춤, 때로는 또 뭐 살풀이춤도 하기는 하는데 그 요양원 같은 데는 즐거운 춤을 주로 많이 추죠. 그리고 또 이렇게 산조 같은 또 우아한 춤도 있고 한국무용에는 다양한 종류가 많아요. 레파토리가. 굉장히 좋아하세요. 처음에는 저희만 추지만 나중에는 어르신들이 일어나서 막 같이 어우러져서 막 손도 흔들고 그러면서 덩실덩실 같이 춤을 추고 그러죠. 그럴 때 너무 보람되고 행복해요. 전통춤을 추는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젊은 사람들이 이 전통춤에 관심이 줄어든다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그런 만큼 제가 봉사활동이나 무대가 주어지는 곳 어디든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전통춤을 알리고 보여주는 일에 작은아마 힘을 다하겠습니다. 문화예술인 한마디. 오늘은 한국무용가 장수정님의 우리춤 사랑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자, 음악 들어봅니다. 안숙선 명창의 구음, 이광수 명인의 상쇄회, 여러분의 음악으로 구음 살풀이 들어보겠습니다.
고향 나루터, 우리 향토랑 지역 찾아 나서는 고향 나루터. 자, 오늘은 경기도 부천시 소식 만나봅니다. 이 부천시가 수도권에서 처음으로 내년부터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한다 하는 소식인데요. 국비 지원을 받아서 임산부에게 무공해 친환경 농산물을 전하게 됐다 합니다. 부천시에서 거주하는 임산부들은 연간 50여만 원에 가까운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받게 되는데요. 이 사업은 국민 참여 예산을 통해 선정된 2020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으로 임산부들이 꾸준히 친환경 농산물을 먹을 수 있게 하자 하는 건데, 이런 사업이 성공해서 주변의 다른 지역에서도 임산부들이 안심하고 무공해 식품을 먹을 수 있도록 해야겠지요. 자, 경기도 광주시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전국적으로 사랑의 김장 담그기가 한창인데요.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에서도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가 열려서 김장김치 40박스를 마련해 한 집 한 집 홀로 사는 어르신 댁을 찾아가 전해드렸다고 합니다. 부모가 없는 가정이거나 이 나이 드신 홀몸 어르신들에게 이 사랑의 김장김치 한 박스씩 전했는데요. 다른 이웃사촌들도 사랑의 김치를 보내고 있어서 김장김치로 한겨울 맛깔나게 지낼 수 있게 돼 이 받는 분이나 전해주는 분이나 서로 따뜻한 온정을 나누며 미리미리 겨울맞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경기도 광주시 사랑의 김치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자, 음악 들어봅니다. 남도 민요 가운데 농부가 박양덕 명창회 여러분의 소리입니다. 여보시오 농부님네 이내 말을 들어보소. 농부들 말 들어요. 이놈 뱀이야 뭐를 시보니 장잎이 펄펄 영화로구나. 여보시오 농부님네 이내 말을 또 들어보소. 농부들 말 들어요. 전라도라 오는 데는 심산이 비친 곳이라 우리 농부들도 상사 소리를 이기는디 감기 저렁거리고 너그렁거리세. 여보시오 농부님네 이내 말을 들어보소. 농부들 말 들어요. 앞문전 할말금니 수진보라 노름이요. 합창은 부른 내 소름 사신님과 노름이고 우리 감동 우리 농부 시절이로다 해내기 꼭지다. 가화를 넘어서 마구 챙기기 중이라 수호 고생 전통사랑 초대석. 오늘 전통사랑 초대석에는 우리 전통문화예술계 무대를 보다 풍요롭고 풍성하게 열고 계시는 문화상인보부의 박인혜 실장님 모시고 귀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문화상인보부의 실장님으로 계시는데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뭐 기획사나 뭐 공연 같은 거 홍보하는 이런 그 단체의 그 실장님 뭐 이렇게 네네. 생각하시면 네, 맞습니다. 네, 이 참신한 기획들을 참 많이 했더라고요. 2017년에 정가학회 기획실을 기획사로 또 독립을 해서 공연 기획 전문가들이 합류해서 만든 그런 문화상인 보부. 그 정가학회는 저희가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 아주 좋은 공연들 많이 올렸고 그리고 또 이 참신하면서도
모던하면서도 뭔가 우리 전통적인 것 같으면서도 현대적인 이런 작품들 많이 올렸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워낙에 국악 쪽에는 기획사가 사실 잘 없다는 거를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국악 쪽에 단체들도 많지 않지만 기획사로 활동하는 곳들이 잘 없었어요. 근데 뭐 조금 이제 장르적으로 먼저 행정적으로 빠르게 가고 있는 연극이나 이쪽에서는 네. 이제 연극 단체 소속의 기획사들을 키워서 실제로 그 단체에 대한 일도 하고 그리고 작품을 유통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기획사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그걸 벤치마킹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정각회 내의 스타트업이에요. 기획사가. 그래서 작은 하나의 파트로 시작을 해서 이제 장기적으로는 독립한 기획사로 커가는 거를 기대를 하면서 2017년도에 만들었고요. 네. 그때는 이제 정각회의 현장 기획을 하고 있는 기획 인력 그리고 남산국악당에서 14년부터 16년도까지 운영을 했던 뭐 홍보팀 사람들이 이제 합세를 해서 기획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저도 이런 뭐 공연, 뭐 방송, 행사 하면서 사실 우리 전통 예술 쪽, 특히 이 국악 쪽은 기획사가 물론 뭐 기존에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런 대중음악 쪽에 비해서 그 활동이 미비하고 또 전통음악 하시는 분들의 인식 자체도 무슨 기획사야 우리가 연주만 열심히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좋은 콘텐츠를 이 상품화해서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이 배급하는 이 역할이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사실.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오리지널이 중요하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계시다가 이제 네. 좀 더 세련된 콘텐츠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는 인식으로 많이 이제 바뀌셨어요. 국악하시는 분들도. 근데 마찬가지로 공연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항상 안타까운 게 굉장히 좋은 작품을 많이 만드는데 네. 초연만 하고 첫 공연만 하고 재공연을 못하는 맞아요.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근데 이게 관객이 없어서기도 하고 그거를 받아줄 극장이 없어서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유통망이 문제기도 한데 마찬가지로 서울에서는 공연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지방으로는 그 작품이 못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문제의식을 갖고 시작을 했고요. 공연 컨텐츠를 좀 브랜딩하고 그리고 지방 극장들하고도 관계를 맺고 그리고 지방 극장이 좀 유통을 해보자라는 의지가 가장 컸어요. 네. 가장 컸고요. 막상 이렇게 한 2년 조금 넘게 일을 하다 보니까 가장 어려운 게 컨텐츠를 만드는 이제 국악 아티스트 분들하고 극장, 지방 극장에서 갖고 있는 국악에 대한 인식이 네. 간극이 너무 크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유통하는 게 그동안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문화상인 보부의 박인혜 실장님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그동안 이 전통 문화 쪽이나 이 기획 공연 뭐 특별한 무대 많이 추진해 오셨잖아요. 어떤 작품들 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 게 매니지먼트하고 홍보 쪽인데요. 네. 매니지먼트라고 하면 그냥 딱 생각하시는 국악 쪽 기획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이제 정각회, 네. 그리고 거기에 유닛밴드인 악당광칠, 밴드 둘다, 희비쌍곡선, 그리고 가끔씩 종종 불세출리라는 팀도 이렇게 네. 같이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 팀들이 지방 공연을 할 수 있게 아예 프로그래밍을 해서 지방 극장에 제안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직접 예, 우리가 예. 먼저 예, 제안을 해서 뭐 이런 프로그램 그 극장에서 바라는 뭐 공연 사이즈나 이런 것들을 조금 니즈를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게 이런 큰 공연, 작은 공연을 오히려 제안을 드리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오히려 역으로 많이들 연락을 주세요. 뭐 200석 극장에 이런 정오회 콘서트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데 적합한 국악 공연이 뭐가 있는지를 지역에 있는 이제 극장 기획자분들은 그걸 다 일일이 서치해 보실 수가 없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꼭 저희랑 하고 있는 그런 팀들만 추천을 드리는 게 아니라 신진 팀들 중에서는 어떤 팀들이 있고 그 팀의 흐름이 어떻고 그리고 요즘의 동향은 어떻고 그리고 요즘에 라이징 스타는 네. 누가 있고 뭐 저희 소속이 아니라 정말 뭐 요즘에 조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팀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 팀들에 대해 실제적으로 가장 현실적인 부분이 사례비나 아니면 프로덕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궁금해 하시는데 저는 그 중간자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기획자면서 아티스트는 자기의 가격을 책정하기로 굉장히 어려워하고 프로덕션을 정리하기 어려워하는데 그렇죠. 그 부분이 기획자분들은 그 얘기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사실
논의를 더 진행을 해도 되는지 아닌지부터가 고민이 되거든요. 본인 극장에 맞는 작품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커뮤니케이션을 해주는 역할들이 뭐 장기적으로 하고 싶은 역할이기도 하고 네. 지난 2년 동안에 많이 지방 극장들하고 얘기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소중한 우리 전통 음악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그 뭐 창작 음악들이 정말 무수히 쏟아져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상품으로서 잘 포장을 해서 이 중소도시 뭐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네. 이런 데에 잘 이렇게 알리고 하는 이런 일이 참 소중하거든요. 실은. 그리고 또 그 지방에 계신 분들 제가 이렇게 지방 다니면서 보면 이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하면 아 그래요? 이러면서 오히려 역으로 저한테도 좀 추천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는데 사실 이 대중음악 유통하는 것들 그리고 대중음악 쪽에 이런 매니지먼트 회사들 보면 참 체계가 참 잘 잡혀져 있고 네. 한데 부럽더라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저희도 처음에는 그게 정말 막막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제가 공연기획의 일을 시작했을 때는 네. 그냥 단순히 누군가가 연락을 해서 작품을 사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 기획사를 하기 전에 남성극당에서 하다 보니까 분명히 그전에도 국악 쪽 아는 사람들이 많고 국악 공연들을 만들고 하는 일들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있는 극장이 원래 작품을 찾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 모든 공연을 다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기획자들끼리 네트워킹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극장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중에서 국악 하시는 분들도 네. 적극적으로 공동기획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의 제안을 하나라도 더 들어보고 그분들 작품을 더 가서 뭐 초연 장기에서 더 보고 이런 관계들이 만들어지는 걸 보면서 서울도 이런데 지방극장은 오죽 더 할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박인혜 실장님의 역할이 참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 문득 드는 생각이 그러면 우리 박인혜 실장님은 원래 전공은 어떤 것이었으며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 네,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대학 때는 국악이론을 전공했어요. 아, 그래요? 네네. 우리가 알고 있는 국악의 역사 뭐 이런 네, 것들. 네, 역사, 분석 네. 뭐 이런 쪽인데 그렇게 하다가 워낙에 주변에 뭐 친구들도 동기들도 선배들도 좋은 작품들 많이 만드는데 네. 그게 왜 팔리진 않을까? 왜 홍보는 안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공연 기획 일을 시작을 했고요. 네. 사실 첫 번째 직장이 정가학회고요. 저한테는 첫 번째 직장이. 그럼 정가학회에서도 네. 역시 기획의 네, 기획 일로 포지션으로. 예, 네. 첫 번째 직장이었고, 근데 아시겠지만 국악 쪽에 기획하는 사람이 워낙 없고, 저도 없죠, 정말 없어요. 일을 그러니까 굉장히 뭐 비전이나 정가학회가 어떻게 나갈지, 제가 앞으로 국악을 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지만 네. 실무를 좀 배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가학회에 한 3년 정도 근무한 다음에는 뭐 인디밴드나 아니면 뭐 그런 전시 이쪽을 하는 복합문화공간을 찾아가서 거기 이제 프로그래밍 하는 일로 3년 정도 일을 했어요. 아예 네. 국악이 아닌 일. 그래서 3년 정도 하면서 다른 업계는 이렇게 굴러가는구나. 이게 정말 실제로 돈이 되고 관객이 모이고 하다못해 저희가 인문학 강의 같은 걸 했었는데도 네. 인문학 강의를 2학기 하니까 이제 2번째 학기에는 유료 관객이 확 차더라고요. 이야. 근데 이게 그냥 보통의 판이구나라는 거를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홍보를 하면 되는구나라는 거를. 사실 지금도 뭐 제 후배들이나 연주하는 뭐 소리하는 악기 연주하는 이런 후배들도 보면 좋은 작품들 만들어서 이걸 어떻게 뭐 마케팅을 해서 어떻게 대중에게 보여질 수 있을지 저한테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의뢰를 많이 하는데 사실 뭐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저도 열심히 무대에서 소리나 하고 그랬지 잘은 모르거든요. 대충 이런 시스템이다라는 것만 알지. 이런 전통 문화 예술 기획 홍보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요즘은 좀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그 대학교나 대학원에서도 문화예술 경영 이런 전공들도 보니까 아주 인기가 많은 것 같은데 그런 이론적인 것들도 물론 필요하지만 실질적인 것들이 더 필요하잖아요. 경험. 네, 우리 그렇죠. 실장님께서도 아마 그런 네. 경험이 값진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후배들에게 그 선배로서 좀 좋은 말씀 한마디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한번 그렇게 후배들을 만나는 자리가 있었어요. 네. 근데 거기서 정말 이런 얘기를 물어보시길래 딱 했던 얘기가 저는 가끔씩 제 선배들한테 빚졌다라는 생각으로 살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많은 거를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전과학에서 일할 때도 그렇고 기획사에서 일할 때도 그렇고 같이 일했던 관계지만 아주 많은 걸 가르쳐주고 아주 큰 애정을 줬는데 그런 만큼 저도 그거를 후배들한테 줘야 될 의무가 있다는 생각이 가끔씩 들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물어보면 망설이지 않고 저도 원하는 거 줄 수 있다. 기획서?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그런 거를 어려워하는데 어렵죠, 사실. 우리나라는 뭐 서류를 내라는 것도 참 많아요. 네. 그런 거 참 어려워하는데 만약에 저도 사실은 저도 어렵거든요. 선배들한테 저 좀 도와주세요. 말하기 어려운데 그냥 가서 물어보면 웬만큼은 다 거절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배들도 그렇고 만약에 반대 입장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도 그래서 그냥 사실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주변에 저 사람 정말 멋있고 잘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도 괜찮고 아니면 뭐 만만한 선배여도 괜찮고 생판 모르는 사람이어도 괜찮은데 그냥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직접 부딪혀보게. 직접 그냥. 그게 너무 망설여지는 일인 거를 저도 너무 잘 알지만 그냥 전화해서 제가 이런 걸 하는데 혹시 나에게 팁을 줄 수 있냐 아니면 그런 사람을 나에게 알려줄 수 있냐. 고민하고 계시는 우리 후배님들 이 문화상인 보부의 박인혜 실장님께 꼭 찾아가라.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도 돼요. 저 사실 정말 많이 얘기하는데 정말로 이메일로 요청하면 제가 작성하고 있는 서류 잘하지 않지만 필요하면 얼마든지 공유할 수 있고 조언해드릴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로 그 뒤로 하겠다라고 그 자리에서는 패기 있게 얘기를 했으나 메일이 온 건 없었어요. 이제 그만큼 언제든 우리 후배들의 도움 거절하지 않겠다는 우리 선배의 따뜻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자, 어느덧 이제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뭐 전통 공연 예술 쪽 그리고 전통 국악 쪽에 나는 이런 작업 꼭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그런 뭐 계획, 소망 있을까요? 지난 2년 동안 아마 정각회라는 팀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악당광칠이라는 팀이 굉장히 여기저기로 많이 공연을 하고 있고 정말 저도 좋아합니다. 네. 그 팀 인기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거를 하나의 사례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사례 중에 하나인데 악당광칠이라는 팀이 정각회라는 제작 시스템을 통해서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 시스템을 통해서 실제로 이게 밥벌이가 될 정도로 국내에서 유통을 하는 사례를 만들어보자 부더니 애를 썼어요. 근데 시작은 길거리에서 버스킹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은 극장, 페스티벌 어디든 국내 공연을 정말 한 바퀴 돌 정도의 유통 사례가 만들어졌거든요. 저는 그렇다면 악당왕치랑 비슷한 팀이 있다면 악당왕치를 시즌1을 돌고 나면 그 루트 그대로 다른 팀이 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국내 유통 경로들을 많이 만드는 게 저의 한 가지의 소망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해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번에도 악당왕칠 이제 해외 투어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뭐 블랙스링, 잠비나이 뭐 이런 팀들이 이미 해외 유통 경로를 탄탄하게 다져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악당왕칠은 그 경로를 비슷하게 따라가면 한 바퀴 순회를 할 수 있는 이미 루트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선배들이 하고 있는 경로들을 단지 하나의 팀이 잘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 유통 경로를 나도 그대로 따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찬찬히 그 모델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사실 악당강칠은 9인조 밴드의 아주 큰 경로인데 그 팀보다 작은 사이즈 2-3명 규모의 팀들이 어떻게 국내에서 유통될 수 있는지를 계속 보고 있거든요. 시도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정말 우리 박인혜 실장님과 이야기 나누면서 우리 아티스트들을 배려하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오늘 전통사랑 초대석 우리 문화예술계, 전통문화예술계의 보배 같은 그런 문화상인 보부의 박인혜 실장님과 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모셔서 재미난 이야기들 또 나누도록 하시죠.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전통문화예술을 소리길 따라 찾아본 전통으로 소리길로 오늘 끝곡 박승희 작곡, 박승희 노래의 상모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소리꾼 남상일이었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천년의 세월을 고개를 끄덕이며 상모가 돈다. 산은 달을 부르고 바다는 하늘을 부르며 상모가 돈다. 한 많은 세월을 고개를 끄덕이며 상모가 돈다. 이래 편주의 잎새인 양 흐르는 세월의 상모가 돈다. 돌아가는 것이 어디 나쁜가. 바람처럼 물처럼 막힘없이 끊임없이 돌아라 세상도 돌고 인생도 돌고 어지러운 세상에 상모가 돈다. 천년의 세월을 고개를 끄덕이며 상모가 돈다. 산은 달을 부르고 바다는 하늘을 부르며 상모가 돈다. 돌아가는 것이 어디 나쁜가. 바람처럼 물처럼 막힘없이 끊임없이 돌아라 돌아라 세상도 돌고 인생도 돌고 어지러운 세상에 상모가 돈다.